네, 9월의 반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경전선, 호남선, 동해선, 경부선 개통 9월 27일 이후 열차편 일부가 승차권 판매 조정에 따라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포 보성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시행되는 조정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 진관차고지 CNG 충전소가 15일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운영사 제1여객이 가스비 약 40억 원을 체납하면서 서울도시가스가 공급을 끊었습니다. 진관 CNG 충전소를 이용하던 노선은 심야버스 포함 한남버스 4개, 한국 BRT 3개, 신수교통 6개 등 차량 약 27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른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 충전하도록 했지만 공차 회송 거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1여객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부지 사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으나 절차상 9월 말 이후는 되어야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객 대표 자리가 몇 달 전부터 공석이었다는 이야기도 인터넷상에서 제기됐습니다. 부산도시철도가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임단협 최종 교섭을 진행했고 협약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양산선 개통을 앞두고 노조는 양산선 연장 인력을 포함한 81명 증원을 요구했다가 18명 증원으로 바꿨고 임금 3% 인상과 통상 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법정 수당 발생분 전액 별도 지급, 4조 2교대 8일 주기 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재정 여건상 증원이 힘들고 양산선은 지자체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섭에서는 인력 증원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자회사도 파업이 예고됐다가 철회됐는데 노동 강도 상승 없는 주 5일 근무를 위한 인력 51명 증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일고속에 의해서 서울, 경부, 대구역시 경산, 청도 노선의 운송 개시일 연기 신청이 또 한 번 받아들여졌습니다. 9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잡혔고 사유에 따르면 터미널 사용 계약 및 전산 등과 관련한 협의 지연, 운수 종사자 부족이었습니다. 앞서 몇 달 전에도 운송 개시일 연기가 신청됐던 적이 있고 지금도 운행을 안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청도도 그렇지만 경산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 자체가 없는 까닭에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운행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얼마 전 지자체 쪽에서 운행 재개 협조 요청 공문도 나온 적이 있었죠.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서울에서부터 경산과 청도로 가는 버스는 끝내 생길 수 없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동서울 김천 간 시외버스가 운행 시작했죠. 동서울 김천에 이어서 서울 남부 김천 이번 주부터 배차가 입력되기 시작했고 24일부터 하루 3회 운행합니다. 직통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천에서는 동서울행과 서울 남부행 합쳐 버스를 총 6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담당 운수사가 좀 희한하게도 금화 여행인데요. 본사가 포항에 있고 동해안권 노선이라던가 경북 지역 중심 단거리 노선들을 많이 운행했던 운수사입니다. 기존에는 다른 지역 가봤자 충북 제천이나 강원도 강릉 방향 노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을 기해서 서울과 김천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금화버스 그룹 운수사가 지역 확장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군산, 익산, 전주에도 진출하고 구리 의정부에도 진출했어요. 금화가 힘쓰기도 하던 동해안권 노선에 부진으로 인한 것도 무시는 못하죠. 9월 24일부터 운행 개시하는 서울 남부 김천간은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감에 철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약화 등 큰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구간인데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당초 대전 유성경유로 운행 재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선 유성경유가 안 나오면서 대전광역시 김천시 간 버스가 부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전 김천 간 열차 의존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앞으로도 경부선 열차만 이용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6월 운행 중단된 동서울 수안보 노선 운행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9일 조성태 의원이 운수사와 협의를 끝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히는 현재 동서울 일죽 충주건국대 노선으로 6월부터 조정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용원, 주덕, 수안보가 생략된 형태라고 해야겠는데요. 동서울 수안보 간 시외버스가 없어지면서 우선 중부 내륙선 열차를 타고 수도권으로 가야 했던 문제점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부터 충주 무극 대소 광해원 노선이 하루 한 차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으로 충주 쪽에서는 이른 아침에만 출발하고요. 반대 방향은 온라인 예매 지원이 되지 않아서 승차권 현장 발권만 받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노선들이라면 방향이나 지점 상관없이 온라인 예매도 받아서 티머니고에서라도 바로 차량편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광해원에서는 온라인 예약을 안 받는 다른 차량편들도 있는데 자세한 사정까지는 몰라도 여건 마련이 충분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지역 한 운수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밀성여객이라는 운수사를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분이라면 들어보셨을 테지만 전혀 상관없는 지역분이라면 모르실 수 있는데 천일여객의 계열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밀성여객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 운수사는 밀양을 중심으로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들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채널 댓글에서도 한번 올라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밀성여객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도입한 새 버스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특성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밀성여객은 천일여객과 같은 다른 곳에서 썼다가 넘어간 차량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유로6 세대 한 대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대기아버스의 디젤버스 유로6 세대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그 전년식은 모두 유로5 세대죠. 가장 마지막으로 밀성여객에 도입된 차량들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유로5 세대에 해당되고 못해도 2014년식입니다. 심지어는 우등 시트가 설치된 거 그대로 운용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노선버스 기준으로 검사받고 차량 연장 최대한으로 해가면서 사용하면 12년이 조금 안 되게 사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데요. 2014년식이면 길어봤자 내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검사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결국 생산 날짜가 중요한 법이겠죠. 유로6 현대기아 디젤버스에 필요한 게 요소수입니다. 헌데 밀성여객에서는 요소수 충전시설이 그동안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른 운수사에서 계속 중고차를 도입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디젤 유로6 세대가 시작된 지 10년 됐는데도 도입 안 됐습니다. 만약 2018년식이나 2019년식 등 다른 연식도 고루고루 있었으면 모를까. 유로5 세대만 있는 이 상황으로서는 타 운수사와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차가 꽤나 많아서 고민에 빠질 곳은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밀성여객은 아무리 중고차 위주로 굴린다고 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차량들로만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디젤 고급 좌석버스 신차 출고하려고 하면 기아 그랜보드 기준으로 3년치 밀린 거 각오해야 하는데 그나마 중고차를 사서 쓴다고 하면 이미 생산 완료된 차를 최대한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고속사 중 사마고속도 사정으로 인해서 몇 년 전 중고차를 도입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생산 연도 기준으로 내구 연한이 적용되는 것이라 한 운수사에서 새로운 차량으로 중고를 도입해도 그 운수사는 적어도 9년을 못 씁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공항 대전편 공개 예정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목포 보성선 개통 예정인데 괜찮다면 목포 순천 여수편을 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건 일단 외부 일정이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